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이번 학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우리 학교는 그 전면적으로 이번 학기는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중간 시험은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 시험은 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는 예, 출석 점수하고 과제 점수, 지금 과제가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해서 과제는 한 네 번 정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제 점수하고 예, 시험은 기말 시험이 전부가 될 것 같아요. 기말 시험 점수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해서 기말 시험은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실을 잡아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중간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시간 강의 이 시간을 한 네 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기말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어떻게 답을 작성해야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될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그런 형식으로 답안을 다 작성하고 정답을 맞췄다고 하면 감점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 27문제 정도를 알려줄게요. 그런데 출제는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배수, 4배수 정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6개, 8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문제를 시간은 75분이에요. 해서 75분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됐던 그 문제들을 공부하시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은 이제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칠 텐데 그때 되면 학교에서 시험 강의실이 어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 기초 확률 및 통계는 분반이 우리 분반 한 분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혼동될 건 없겠습니다. 만약에 분반이 여러 개다 그러면 자기 분반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개 분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초 확률 및 통계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말 시험 때는 아마 감독을 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화면 보이죠? 제 목소리도 잘 들리죠?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7문제 정도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채비셰프의 정리가 있죠. 그렇죠? 채비셰프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하고 있죠. 영상 학습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채비셰프의 정리가 어떤 건가라는 걸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자료가 그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K배,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적어도 1-K제곱분의 1 이상이다. 이런 정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아마 봤던 그 예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문제를 주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것하고 당연히 숫자 이런 것들은 다 바뀝니다. 해서 그런 스타일로 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에 표본 평균을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도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표본의 크기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뭐 꼭 계산하기 쉬운 수로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주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말 시험 때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영상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보면은 계산하는 것이 그냥 암산으로 바로바로 되는 것들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계산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가지고 오셔야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계산기 갖고 오는 걸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 시간대에는 그 옆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 계산기를 빌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암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뒀다가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가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계산기 없이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해서 계산기를 꼭 가져오시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도 계산하기 쉽게 꼭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514명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죠. 해서 그렇게 숫자들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갖고 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명수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명수를 제시해주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수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 안에 들어오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표준 편차의 3배 안에 들어오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또는 표준 편차의 계산기가 있으니까 1.5배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 영상에서 학습했던 대로 쓰시면 돼요.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만약에 표준 편차의 2배 안에, 2배 안에 얼마가 들어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K는 2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죠. 그렇죠? K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K를 가지고 채비셰프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되니까 1-K제곱분의 1을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K가 2였으니까 그 값은 1-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0.7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어진 명수가 1000명이었다라고 하면 1000하고 0.75를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750명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수를 514명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514명 이렇게 줬다면 소수점 아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에 따라서 내가 명수를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그 소수점 아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9.12 이렇게 나왔다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사람의 수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것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서 하나 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명 플러스 한다라는 거. 예, 그거 잊지 마시고. 정수로 딱 떨어지면은 그냥 그 명수를 쓰면 됩니다. 예, 하지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예, 그러면 소수점 아래가 아무리 작게 남아 있어도, 예, 그거를 뭐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써버리면 안 돼요. 올려야 돼요. 예,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예, 그것만, 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답을 쓰면 되고, 여기 화면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는 상자 수염 그림. 예, 이것은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줄 거예요. 자료를 줍니다. 예, 자료를 줄 거예요. 예,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자료를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예, 그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자료를 그냥 바로 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대해서 예, 상자 수염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문제를 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상자 수염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예,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예, 답만 적어 놓으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예, 자, 그래서 상자 수염 그림을 그려라 하는 게 문제였지만, 그림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뭘 계산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4분위수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4분위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Q1, Q2, Q3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Q2는 꼭 Q2라고 안 써도 됩니다. 예, 그게 어떤 값하고 같은 거죠? 중앙값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앙값이다라고 써도 됩니다. 예, 해서 어쨌든 Q1 있어야 되고 중앙값 있어야 되고 Q3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Q1, Q2, Q3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Q1부터 한번 볼까요? Q1 어떻게 계산하나요? i라는 수를 계산하죠. 그렇죠? i는 4분의 수니까 100분의 25. 다시 얘기하면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표본의 크기 n. 그렇죠? 해서 4분의 1하고 표본의 크기 n을 곱해요. 그렇죠? 그걸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4로 나눴으니까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서 그게 만약에 정수가 나왔다. 그러면 i 번째 수, 작은 수부터 세 가지고 번호를 매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수부터 세면 거꾸로 되죠. 그렇죠? 작은 수부터 세는 거예요. 작은 게 제일 작은 게 1번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가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세서 i 번째와 i 플러스 1번째 수가 있을 거예요. i가 정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두 수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평균을 낸 것이 그것이 Q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i가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정수가 아닌 그 수에 가장 가깝게 그것보다 큰 쪽에 있는 정수, 그걸 찾는 거죠. 우리 학습을 통해서 그 수를 i를 꺽쇠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표기를 했죠. 그렇죠? 괄호 i라고 읽어볼까요? 그 번째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괄호 i라는 것은 이제 정수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번째의 수가 그냥 Q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Q2, Q3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Q2는 4분의 2 곱하기 표본의 크기.
예, 그걸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수가 정수냐 아니냐 예, 이렇게 따져서 계산하시면 되고 Q3는 어떻게 하나요? 4분의 3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정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Q2 같은 경우는 중앙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중앙값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그런 걸. 예, 해서 똑같은 거니까 그냥 중앙값 처음에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줬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값 하듯이 Q2는 표본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 예, 이걸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홀수다 그러면 가운데 값이 딱 하나죠. 그렇죠? 그게 중앙값이고 표본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가운데 값은 부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의 평균. 예, 그 평균이 중앙값이다.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Q1과 Q2와 Q3를 계산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지요. 그렇죠? 우선 상자를 그리셔야 됩니다. 예. 상자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고 X축, Y축, 예, 그 평면에다가 이렇게 X축 위쪽으로 조금 띄워 놓으시면 되고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자의 왼쪽 끝은 그 아래로 쭉 따라 내려가면 그 변수의 값이 Q1이라는 수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점 해서 거기다가 Q1, 계산한 Q1을 쓰면 됩니다. 예, Q1이 21이었다. 그러면 2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상자의 오른쪽 끝은 뭔가요? Q3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 끝을 점점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다가 Q3 계산한 값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자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중앙값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중앙값은 계산한 결과가 Q1하고 가까운지 Q3하고 가까운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얼마 정도가 더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그렇죠? Q3에 아주 가깝다 그러면 아주 가깝게 그리면 됩니다. Q1에 아주 가까우면 아주 가깝게 그리면 되고 Q1과 Q3에 딱 중앙에 와 있다 그러면 정중앙에 오면 되고 그렇죠? 그걸 계산하셔가지고 그만큼 그리셔야 돼요. 네, 실제로 그 숫자가 그렇게 보이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예, 해서 상자 그 안쪽에다가 예, 중앙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 수직선으로 X축하고 수직이 되는 선 예, 직각이 되게 예, 그렇게 딱 상자 안에다가 딱 맞춰서 그리면 돼요. 상자에 딱 맞게 예, 상자에 내접하게 딱 그리면 됩니다. 예, 수직으로 예,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자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수염은 어떻게 하는지 또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자, 수염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Q3에서 Q1을 빼줍니다.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4분위 범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4분위 범위에 1.5배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예, 수염의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1.5 곱하기 Q3-Q1 그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염은 그것보다 짧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런데 그 길이만큼 딱 수염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자료가 그 수염의 길이만큼 있는지 그것보다 적게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예, 해서 그 안쪽에서 1.5 곱하기 Q3-Q1을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예, Q3로부터 그만큼, Q1으로부터 그만큼. 그렇죠? Q1에서 1.5 곱하기 Q3-Q1만큼 아래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Q3에서 위쪽으로 1.5 곱하기 Q3-Q1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그리는데 자료가 실제로 있는 만큼만 수염을 그리면 돼요. 그렇죠? 예, 이번에 수염은 예, 상자 중앙쯤 해가지고 예, Q3부터 오른쪽으로 Q1부터 왼쪽으로 그렇죠? X축하고 나란하게 그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자료를 계산하셔서 그 수염의 끝부분이 자료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걸 X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 X표에서 점점점 내려와 가지고
실제 자료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그걸 쓰면 됩니다. 그렇죠? 왼쪽은 Q1으로부터 그 수렴 길이만큼 해서 실제 자료에 있는 것만큼 X표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죠? 점점점 해서 실제 자료에 있는 거, 그 수를 적으시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수렴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료에 그 수렴의 길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나요? 그것은 점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점을 이상점이라고 불렀지요. 그렇죠? 예, 해서 사실은 자료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연구할 때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점이죠. 그렇죠? 예, 해서 이상점에 해당하는 자료는 점으로 찍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도 이상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Q1 아래쪽에도 이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건 없으면 점을 안 찍어요. 예, 있으면 찍습니다. 예, 해서 있으면 점을 찍는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상자 수렴 그림이 완성된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합니다. 예, 해서 그걸 다 적었다 그러면은 뭐 이상 없이 만점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 예, 이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지요. 그렇죠? 예, 평균은 자료의 값을 다 더하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분산은 정말로 편차 제곱 그걸 다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표본이었다 그러면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자료의 개수에서 1 뺀 값으로 나누죠. 그렇죠? 자료의 개수에서 1 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자유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유도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의 학기 끝날 쯤에 학습 영상에 우리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하는 걸 배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쯤 되면은 자유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학습하시면 돼요. 해서 표본 분산이다 그러면 자유도로 나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자, 그런데 그냥 자료 같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렇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수 분포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다.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다 그러면 구간이 있는 거예요. 계급 구간. 그렇죠? 계급 구간이 있으니까 자료의 값 X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약속이 되어 있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계급마다 계급의 중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급이 1부터 3까지 계급이었다. 구간이. 그렇죠? 계급, 구간 같은 얘기입니다. 1부터 3까지 있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중점이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수들은 그 구간에 10개의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10개의 자료는 모두 그 중점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가 10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계급마다 X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X라고 생각하는 그 변수는 다른 거 아니고 계급의 중점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급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개, 8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급마다 7개 계급이면 7개 계급, 8개면 8개 그 계급마다 전부 중점을 계산하시고 그래서 x가 얼마다 중점의 값을 쓰면 되지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답안에.
예,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있으니까 도수하고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그게 자료를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평균. 이제 모집 단일 때하고 표본일 때하고 기호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모집 단위면 뮤, 예,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고, 예, 표본이면 x바 그리고 s 제곱 그리고 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건데 분산에서만 달라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분산은 표본일 때는 자유도로 나눈다. 모집 단일 때는 그냥 그 크기로 나눈다. 그렇죠?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네, 이렇게 그것만 다른 거니까 표본인 것처럼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표본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건 제가 문제 제시합니다. 표본 자료다 또는 모집단의 자료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다라고 주면 여러분들은 모집단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예, 표본이다라고 문제가 주어졌다면 표본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뭐 헷갈려 할 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줄 거니까. 예, 그래서 문제 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인 것처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다 더해서 자료로 나눠주는 거니까 예, 우리 도수를 f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료 xi라는 거는 계급의 중점이에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중점 xi에 도수가 있겠죠. 그걸 fi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i라는 건 떼어버리고 그냥 x와 f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를 다 더한 것은 x하고 f하고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평균은 그 값을 f를 다 더한 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반은 시그마 f 분의 시그마 xf 그렇게 쓰고 는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과정이 들어간 걸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요. 예, 표본 분산. 그럼 S제곱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료를 다 더한 그 개수에서 1을 빼준 거, 자유도. 그러면 다 더한 거에서 1 빼야 되니까 도수를 다 더한 게 자료의 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F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자유도가 되죠. 그렇죠? 그것 분해 그 다음 편차 제곱의 합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기를 써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거 공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곱을 다 더한 거, 그렇죠? 마이너스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를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걸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곱을 다 더한 거라는 것은 도수분포표에서는 결국 F하고 자료 중점 그것의 제곱하고 곱한 걸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 자료의 개수 하는 것은 도수 F를 다 더한 거. 그렇죠? 그러면 F를 다 더한 것 분해. 그렇죠? 그 다음 자료를 다 더한 거 제곱할 텐데 그것은 X하고 F하고 곱한 걸 다 더한 거. 그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는 하고 거기에 만약에 정보가 주어졌다면 그 정보에 맞게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은 공식을 그걸 쓰고 그리고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표본의 표준편차. 예, S. 그건 이제 뭐 식을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예, 분산 계산한 게 있으니까 루트 S제곱.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내면 예, 감점 없이 만점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볼까요? 여기 화면에 예,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독립일 때 확률, 예, 특별한 곱법칙. 예,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A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줄 겁니다. B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 놓고 A 인터섹션 B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주겠죠. 그걸 말로 풀어서 할 수도 있어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이 두 사건이 독립인 사건이야, 독립이 아닌 사건이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독립인 사건을 독립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산했다면, 그러면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그냥 틀리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반대로 했어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인 사건은 독립인 걸로 계산하셔야 되고, 독립이 아닌 것은 독립이 아닌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공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고 독립인 걸 문제를 줬으니까 독립이다라고 판정을 하셨겠죠. 그렇죠? 판정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정한 대로 독립이라고 판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P, A 인터섹션 B는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독립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A 곱하기 PB라고 썼다라고 하면은 독립이다라고 판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 아닌 걸 그렇게 판정했다면 점수가 없는 거고, 독립인 걸 그렇게 판정을 했으면 부분 점수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해서 그 다음 계산하시면 돼요. 는 하시고 그러니까 PA를 계산해 보면 이제 설명하셔야 돼요. PA를 계산한 이유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PA는 얼마다. 이렇게 그건 설명하셔야 되고 P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PB는 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그거 설명하시고 답을 냈죠? 그러면 PA, PB 곱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답을 쓰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면 만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가 경과됐네요. 한 30분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서. 자,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문제를 볼까요? 상호 배반일 때 확률. 특별한 합법칙.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제 줄 거예요. A라는 사건을 주고 B라는 사건을 주고 문제를 A 유니온 B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상호 배반이다라는 걸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상호 배반 공부해서 알고 있죠. 뭔가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해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 없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되고 해서 판정을 했다면 그렇게 판정을 했다면 이제 그 특별한 합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P, A 유니온 B는 P, A 플러스 P, B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썼다라는 게 바로 A하고 B는 상호 배반이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판정했다면 점수가 없는 거고, 상호 배반인 걸로 잘 판정을 했다면 부분 점수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앞에하고 똑같아요.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계산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계산한 게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답을 냈어요. 답을 내서 덧셈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PA 플러스 PB는 얼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만점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돼요. 해서 제가 이유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그러면 또 볼까요? 한 두 문제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여섯 번째는 여사건이에요.
상호 보완적일 때 확률. 예, 이것도 학습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설명하셔야 돼요. 예, A하고 B는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건 이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건가요? 상호 보완적이다? 두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사건이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을 계산하면 전체 공간, 우리 전체 공간은 S라고 쓰지요. 그렇죠? 예, 전체 공간 S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A하고 B하고 인터섹션, 교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두 사건을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의 여사건이다. 거꾸로 B라는 사건도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이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줄 거예요. A라는 사건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전체 사건이 뭔가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A라는 사건을 주고 제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주면 여사건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A라는 사건을 계산하려고 하면 거의 전체 사건이 되게끔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사건하고 상호 보완적인 사건, B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B라는 사건은 계산이 굉장히 편한 걸로 주겠죠. 그렇죠? 하나만 계산하면 계산이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라는 사건을 계산하려면 한 10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B라는 사건을 계산할 때에는 한 개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보니까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근데 B라는 사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건을 그냥 정말로 고지고대로 실제로 계산을 다 하려고 하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줄 수는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여사건이 되나 안 되나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볼까요?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문제.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특별한 곱법칙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곱법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곱법칙, 이것은 문제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줄 텐데 그 판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을 쓰는 건지 그냥 확률을 쓰는 건지 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 영상 안에 있는 그 정도의 문제를 주는 거니까 예, 그걸 다 공부하고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학습 통해서 배웠던 거 그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된다라는 걸 판정하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판정하셔야 되고 그 법칙을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곱법칙이 뭐였나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A하고 B가 독립이다 그러면 PA, PB 그냥 곱하면 되지만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곱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A라는 사건의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B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이 조정됩니다. 그렇죠? 그 조정된 확률을 우리가 이름을 줬죠. 예, 그 이름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B의 A 때문에 조정된 확률이란 뜻으로 B의 확률인데 A 때문에 조정된 확률. 그런 뜻으로 기호를 어떻게 썼어요? P 괄호 열고 B라고 쓰고 예, 버티컬 라인 예, 수직선 하나 긋고 뒤에다가 A라고 쓰고 괄호 닫았지요. 그렇죠? 예, 읽을 때는 그냥 P, B, A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 다 하셨죠? 예. 자, 그래서 A 때문에 달라진 B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A 인터섹션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A 때문에 달라진 B의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곱하는 건 독립일 때고, 예,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쓰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독립이 아닌 걸 주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셔서 답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예, 그냥 A 때문에 변하는 조정된 B의 조건부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둘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독립이 아니다라는 걸 판정하시고 예, A 인터섹션 B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인데 A 때문에 조정된 조건부 확률 예, 이렇게 쓰고 이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A의 확률 계산한 거 이유하고 답하고 그리고 그 조건부 확률 예, 이유하고 답하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예, 그러면 만점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는 대로 채비셰프의 정리부터 해서 예, 조건부 확률 계산 문제까지 7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토탈 예, 27문제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 수업이 3번 정도 더 있을 거고요. 예, 14주차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 학습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15주차가 되면 이제 기말시험 시간표가 발표될 거예요. 예, 그럼 학교 측에서 발표할 겁니다. 예, 그럼 강의실을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예, 그때 계산기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설명이 다 됐고요. 예, 두 번째 실시간 수업은 예, 제가 그 온라인 공지사항에도 공지를 해놨습니다. 이미. 예, 그것처럼 다음 주 2주 후에 2주 후 목요일에 똑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 9시부터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제가 그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았고요. 혹시 질문할 것이 있는 사람은 거기 음소거가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음소거를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제거하시고 얘기를 하면은 그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실시간 수업에 또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 거는 이미 학습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8주차 화요일 거 목요일 거 학습 영상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번 실시간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이제 이 실시간 수업을 종료하고 제가 화면을 그냥 끄고 이렇게 나가면은 회의 종료가 돼서 그냥 모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예.